안녕하세요. 뭔가 오랜만에 저 혼자 단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다들 저 혼자 있는 거 오랜만에 보시죠? 제가 저번에 블로그 라방을 혼자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다들 저번에 제가 1일 1블로그 쓰라고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쓰고 계신가요? 쓰고 계시니까 직접 어떻게 같이 써야 하는지 보러 오신 거겠죠? 그러면 오늘 블로그를 한번 써볼까요? 이제 저희가 이 블로그를 쓰기 전에 사진을 한 10장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미리 넣어놨어요. 제가 블로그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 학원 블로그예요. 그래서 여기 컴퓨터로 하게 된다면 여기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는 할 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을 저장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 글, 여기 저장이 들어가시면 저는 벌써 9개나 저장을 해놨는데 그냥 사진만 넣어놨어요. 이제 항상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사진을 다 가져오고 이러기 힘드시잖아요. 시간별로도 이게 너무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날 하루에 끝나면 다 사진을 여기다가 착착착착착착 여기다가 올려놓고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요게 오늘 쓸 블로그 주제인데요. 저는 이 학원에 대한 거 말고 여러분은 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시술 사진을 사용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샵에 계신 분들이 직접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청주 사람이니까 제목으로 청주 반영구 잘하는 곳 추천 이렇게 써놓고, 요즘은 진한 눈썹인 사람들도 반영구를 해야 되냐 이런 거 생각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에 맞는 걸로 사진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목은 앞에 내 지역 키워드 넣고 반영구 키워드 넣고 이렇게 잘하는 곳 추천.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만 검색해봐도 청주 반영구 잘하는 곳 이렇게 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추천까지 넣고 그 다음에 제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진한 눈썹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제목을 쳐주시고, 이제 저는 글씨체를 좀 예쁜 걸로 바꿔줘요. 대부분 딱 들어가면은 기본 서체 아니면 나눔 고딕 이 두 가지 채로 나뉘는데 이제 저는 요거 두 개를 많이 씁니다. 나눔 바른 고딕 아니면 나눔 스퀘어. 그래서 나눔 스퀘어 누르고 이제 여기다가 첫 글에는 제 소개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땀 주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샵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밑에다가 인사를 하고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얘기를 좀 덧붙인다고 해야 되나? 이제 진한 눈썹도 가능한가요?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한땀 주아 선생님입니다. 이미 한땀에는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이제 저희 샵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간다. 그러니까 우리 샵은 손님이 많다. 이런 거를 약간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샵의 장점을 조금 어필하는 거죠.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사람마다 눈썹은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약간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구상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왼쪽을 많이 볼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특히 그 중에서
눈썹모가 두껍고 많은 진안모가 어렵죠? 두 줄마다 띄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좀 더 문단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더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많은 글을 읽지는 않잖아요. 이 많은 글을 읽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이 좀 한 문단이라도 읽을 수 있게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써보고 내 문장에 이렇게 좀 연결성이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땀 주아 선생님입니다. 이미 한땀에는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사람마다 눈썹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법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 눈썹모가 두껍고 많은 진안모가 어렵죠? 왜냐면 저희의 제목은 진안 눈썹도 가능한가요? 니까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주는 겁니다. 첫 줄에서. 진안모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전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인용구나 구분선이라고 있어요. 인용구에 요 옆에를 눌러보면은 굉장히 따옴표, 뭐 라인, 말풍선, 뭐 포스트잇, 프레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여기 글을 쓰다가 부제목 같은 거를 쓰고 싶을 때 이런 버티컬 라인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눈썹이 진하면 반영구가 가능할까요? 좀 이 글을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고 부제목을 붙이면서 문단을 다 끊어주니까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부제목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이 핵심만 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스르륵 읽히면서 이 제목만 보고 또 그러네? 여기도 또 스르륵 보다가 그러네, 여기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눈썹이 진하면 반영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음표로 끝났으니까 밑에는 대답을 써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는 나눔 스퀘어의 글꼴인데 여기로 가면은 나눔 고딕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얘네들을 글씨체를 좀 통일감 있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것도 좀 하나하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사실 진한 눈썹은 대부분이 반영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죠. 진한 눈썹은 반영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손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조금 기억해 놨다가 내가 뭐 뒤에 꼬리가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고 하면은 요즘 꼬리 부분, 뭐 뒤쪽 뭐가 부족한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는 채우고 싶다면 뭐 콤보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고선 밑에는 이 콤보가 어떤 기법이냐라는 설명글을 조금 밑에다가 써주시던지 이렇게 좀 내용이 흘러가게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저 써볼게요. 하지만 눈썹이 진한 분들도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원래는 좀 타자가 괜찮거든요? 잘 쓰는데 지금은 이게 PD님 노트북으로 제가 쓰는 거여서 이걸 뭐라고 해요? 아이맥? 맥북? 제가 맥북을 처음 써봐요. 조금 오타가 나고 느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히려 여러분이랑 같은 속도로 맞춰서 쓰니까 좋지 않을까요?
감이 안 오신다고요? 아래 사진으로 이제 제가 보면은 사진을 넣어놨는데 여기 사실 진한 눈썹은 대부분이 반영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지만 눈썹이 진한 분들도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반영구라고 안 넣고 작업이라고 했어요. 작업이라고 쓰는 것도 사실 손님들이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이 작업이라는 게 반영구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감이 안 오신다고요? 약간 이렇게 제가 또 질문을 던져요. 이분들이 읽든 안 읽든 간에 약간 좀 사람이 쓰고 있다. 그리고 난 너에게 호응이나 뭐 이런 걸 유도하고 싶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글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고 좀 문단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줄여주고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쓰고 나서 좀 저장을 눌러놔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쓰다가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쓰다가 얘가 갑자기 렉이 걸려서 그냥 슝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화날 것 같거든요. 날아가면. 그래서 중간중간 까먹지 않게 이렇게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제가 12월 달에 작업했던 모델분인데 외국인 모델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사실 이런 막 사진도 좀 예쁜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가 젊은 사람들도 좀 검색을 해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나이 많은 분들이 요즘 인스타그램을 조금씩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예쁜 손님이 아니라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냥 진짜 일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고객분들 있죠. 이분들을 올려놔도 오히려 더 홍보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국인 분하고 여기에 이 사진 밑에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기 부제목을 쓸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보이실까요? 자그맣게? 이 사진 밑에도 어느 정도 보기 편하게 작업하기 전이라고 써놔요. 저는 시술 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선은 시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러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시술이란 단어는 의료 행위로 얘네들이 판단을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의료인이니까 사실 시술이라는 단어보다는 작업이 훨씬 더 잘 맞는 단어죠. 그래서 작업하기 전 저는 여기다가 이 여성분의 특징을 써요. 항상 이 작업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고 요렇다 이런 내용을 조금 써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분은 외국인 여성분인데 눈썹이 전체적으로 잘 나있고 눈썹모가 굵고 억센 편입니다. 억센 편이었습니다. 억센 편이었어요. 전 약간 글을 쓸 때 이렇게 끝맺음에 조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외국인 여성분인데 눈썹이 전체적으로 잘 나있고 눈썹모가 굵고 억센 편이었어요. 이걸 딱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죠. 눈썹이 되게 많고 진하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낀 점을 제가 느낀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띄어쓰기 해줄게요. 왜냐면 여기랑 너무 붙어 있으면은 나중에 핸드폰으로 볼 때 너무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억센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 또 제가 인용구에서 제가 전에는 그 제목을 이거를 썼으니까 얘를 또 똑같이 눌러버리면 이 부제목이 나오거든요. 전 얘를 쓰지 않고 따옴표를 쓸 겁니다. 따옴표를 쓰고 이 눈썹은 만질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누가 봐도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눈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눈썹은 뭐 할 게 없는데? 반영구 왜 해?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연관되어서 꼬리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흐름에 맞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눈썹은 만질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좀 이렇게 크게 써주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또 답글을 달아드려야 되잖아요. 이 눈썹은 만질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여기에 무조건 답을 달아줘야 됩니다. 밑에. 눈썹에 다들 생각하면 눈썹에 모든 털이 잘 나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화장을 하시죠. 뭐 섀도우 팔레트 같은 걸로 뒷부분을 조금 채우거나 비워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메꾸기라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글도 똑같이 씁니다. 눈썹에 모든 털이 잘 나 있다고 해도 눈썹 정리하면 달라 보이듯 약간의 음영만 채워져도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그리고 제가 아니라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좀 이론에 대한 지식도 높아지고 좀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전문적으로 쓰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영구를 배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을 쓸 때는 손님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진짜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런 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쓰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보면은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좀 귀여워요.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요즘에 쓰는 스티커는 얘예요. 음영만 채워져도 달라져 보입니다. 여기서 좀 어떤 거 쓸까? No problem. 아주 딱이에요. 요런 거 쓰시고 이렇게 이런 이모티콘 스티커만 들어가도 약간 느낌이 달라 보이죠? 진지했다가 조금 화사해진 느낌? 저만 느낄까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작업 결과물이에요. 눈썹 결과물을 여기다가 써놓고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을 여기다 써야겠다. 다시 부제목을 쓸 거예요. 그러면 잘 나 있는 눈썹에 음영을 채운다면? 이제 손님들이 음영이라는 단어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잘 나 있는 눈썹에 색을 채운다면? 이라고 바꿔주셔도 돼요. 괜찮은데? 색을 채운다면? 제가 바꿔볼게요. 잘 나 있는 눈썹에 색을 채운다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잘 나 있는 눈썹에 색을 채우면 짱구가 되지 않을까요? 다들 흔히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어느 정도 소제목 느낌으로 써줍니다. 약간의 내용을 덧대주고 밑에 사진으로 넘어가서 이 사진의 결과물을 봤으니까 색을 채운다고 무조건 짱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길어. 조금 기니까 전 여기서 띄어쓰기 해줄게요. 이제 여기서 약간의 전문가 느낌이 조금은 포함되게 색을 얼마나 가볍게 채우냐, 필요한 부분에만 채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띄어쓰기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주시고, 다들 이제 이렇게 색을 채우면은 짱구가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기 밑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색을 얼마나 가볍게 채우냐, 필요한 부분에만 채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약간의 전문성을 조금은 넣어주는 거죠. 한 스푼? 그리고 또 밑에는 제가 한 번 더 부제목 가지고 오고, 눈썹 속눈썹 펌으로 이미지 변신. 이제 이 외국인 모델이 눈썹도 하고 속눈썹 펌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썹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 펌까지 같이 한 결과물을 맨 아래에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대로 속눈썹 펌과 함께 작업한다면 이미지가 얼마나 변할까요? 사실 속눈썹 펌이랑 눈썹이랑 같이 하면은 효과가 진짜 되게 극대화되거든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되게 달라 보이죠? 엄청 또렷해 보이죠? 이게 외국인 분이 원래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두 개 이 시술을 같이 하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샵에서 시술을 했을 때 이렇게 눈썹이랑 속눈썹 펌 같이 받은 고객님들은 무조건 사진을 찍게 하고 꼭 올렸어요. 블로그에. 내가 속눈썹 펌으로도 손님을 끌 수 있고 눈썹으로도 손님을 끌 수 있으니까. 속펌 먼저 하신 후에 눈썹 시술 들어가나요? 네, 저는 속눈썹 펌을 먼저 하고 눈썹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눈썹을 먼저 하게 되면은 눈썹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속펌이 끝난 후에는 너무 색이 진해져요. 1시간 뒤면은 색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눈썹이 조금 더 뚜렷해지니까 이거보다는 펌을 먼저 하고서는 펌이 다 끝나갈 때쯤에 여기에다가 크림을 발라 놓는 거예요. 15분 정도. 그러면은 이게 딱 펌이 끝나면 바로 이제 눈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추 맞아요. 그래서 뭐 눈썹 2시간, 펌 1시간 해서 총 3시간 걸리던 분들이 속펌을 먼저 하고 눈썹을 하게 되면은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쪽으로는 무조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비포 애프터 사진이거든요. 비포 애프터 사진이어가지고 이 밑에다가 작업 전, 작업 후라고 소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뭐 시술 전, 시술 후가 아니라. 그리고 요즘은 비포 애프터를 B랑 A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포에다가 영어로 B, 애프터는 A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다가 써놔요. 2시간 안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믿겨지시나요? 여기다가 또 다시 따옴표 가지고 이게 진짜 올바른 결과물이죠. 좀 크게 써놓습니다. 내가 이 결과물이 진짜 잘 됐다라고. 그리고 이 2시간 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시간을 좀 넌지시 던져놓은 거예요. 2시간 안으로 이렇게 시술을 받으면 너 예뻐질 수 있다. 너 바뀔 수 있다. 이 2시간만 투자해라 라는 약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저장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결과물 사진 여기다가 또 작게 속눈썹 펌 플러스 눈썹 세트라고 또 써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마지막엔 좀 제 생각을 넣어요. 너무 예뻐서 그냥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제 생각을 조금 써놔요. 그래서
저의 자신감이 그냥 나올까요? 라고 이렇게도 좀 어느 정도 써놔요. 이제 나는 내 시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조금 내비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가 뭔가 내 글이 너무 짧은 것 같아. 뭔가 더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GPT 다들 쓰시나요? 챗 GPT? 요즘은 뭐 제미나이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미나이는 안 써봤어요. 모르겠고 저는 GPT로 약간의 좀 소스를 얻어요. 그래서 GPT로 넘어갑니다. GPT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써요. 난 지금 블로그를 쓰고 있어. 근데 작업물, 근데 눈썹, 시술, 글을 쓰는데 뭔가 내용이 안 떠올라. 안 떠올라. 내가 지금 쓰는 글은 진한 눈썹도 반영구가 가능하다는 글이야. 그래서 너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지 글을 써줘 라고 저는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GPT가 어느 정도 글을 써줍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고 저는 좀 읽어봐요. 많은 분들이 눈썹 저랑 똑같은 말을 하죠, GPT가. 너무 신기해요. 색이 진한 경우에는 반영구 시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또 써있다. 진한 눈썹을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답답해 보이는 인상, 정리가 안 된 느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저랑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줄여서 쉽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제 글에 GPT를 돌리지 않았지만 GPT가 비슷하게 써놓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더 쓸 수 있는 거는 좀 제 글이랑 맞게 자연스럽지만 요 마지막 글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지만 정돈된 눈썹 요런 거 저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마음에 든다 하면은 복사를 해둡니다. 복사를 해두고 다시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저의 자신감이 그냥 나올까요? 하고 끝내면서 자연스럽지만 정돈된 눈썹 띄우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신다면 띄우고 진한 눈썹도 충분히 반영구 시술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이 블로그를 쓸 때 이 끝에 점을 안 써요. 점을 안 쓰니까 그러면 얘도 지워줍니다. GPT를 쓰게 되면은 뒤에 점들이 다 붙어요. 끝날 때마다. 그리고 GPT를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PT의 말투가 뭔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좀 바꿔줍니다. 제가 저번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나? 제가 GPT에 대한 얘기는 안 했나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까진 괜찮고 너무 예뻐서 그냥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자신감이 그냥 나올까요? 전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일게요. 올바른 결과물로 자신 있게 보여드립니다. 왜냐? 저는 보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손님이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원본이다. 근데도 예쁘다.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다들 좀 밝고 뽀용한 느낌은 블로그에서 어느 정도 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인스타를 들어가도 그런 느낌의 사진은 한가득한데 사실
그런 사진들만 보면은 요즘 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보정을 좀 떡칠해놨네? 얘 실력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똑똑해지셨으니까. 반영구에 대한 정보성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만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자 해서 원본 같은 거를 좀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저는 사진만 쓰지 않아요. 대부분 좀 보다 보면은 요즘 릴스 촬영한다고 동영상도 많이 찍으시죠? 그러면 동영상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는 쓰다 보면은 처음에 편집 그거를 누르면은 막 제목이랑 뭐 정보, 내용 이런 거를 쓰는 칸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 정보, 태그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에 그냥 청주 반영구 속눈썹펌 이렇게 하고 태그를 좀 청주 속눈썹펌, 청주 반영구 추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글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태그 안에서도 제 동영상이 같이 떠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고 이 글로 들어와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연스럽지만 정돈된 눈썹. 그리고 저는 그리고를 지울게요. 정돈된 눈썹. 얘를 다시 컨트롤 C. 이렇게 다시 옮겨 놓을게요. 잘 보이게. 그리고 글자 크기가 작으면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19, 저는 19, 24, 15, 19, 24 이렇게 많이 써요. 글자 크기는. 나에게 꼭 맞는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진한 눈썹도 충분히 반영구 시술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GPT가 만들어줄 때는 시술이라는 단어를 넣거든요. 저는 이것도 빼버립니다. 진한 눈썹도 충분히 반영구 작업으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문단을 조금 끊어주는 역할도 필요해요. 그래서 직접 제 손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듯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은 고객님의 이 감정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좀 공감하는 거. 그래. 공감해주는 멘트를 조금 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마지막에 긍정어로 끝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링크 걸어주시고, 링크는 또 어떻게 거냐? 만약에 여기 이 링크, 이런 링크를 제가 복사를 해요. 이런 링크를 복사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링크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URL이 삽입이 됩니다. 내가 뭘 누르지 않아도.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바로 걸려요. 그리고 이런 톡톡. 톡톡도 그냥 여기 톡톡 있죠? 이 톡톡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샵의 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샵의 플레이스랑 블로그랑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이 자동적으로 그 플레이스 톡톡이랑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까요? 챗GPT 저는 무료 버전 씁니다. 유료는 사실 안 써봤어요. 유료가 좋은가요? 근데 저희 유료 쓰는 분도 계시고 저는 무료를 쓰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무료 쓰세요. 이렇게 다 톡톡 걸어놓고 마지막에 저는 글 안에다가 해시태그를 넣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샵 뭐 청주 반영구 추천 이렇게 쓰면은 자동적으로 얘네들이 태그가 걸려요. 그리고 맨 아래 글에서는 전 얘네들을 다 드래그하고 제일 작은 크기로 바꿉니다. 조금 눈에 안 띄게, 나름 눈에 안 띄게 바꾸고 이러면은 글이 완성돼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내 생각을 그냥 쭈루룩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GPT 돌리세요. GPT에 돌려가지고 뭐 시술이란 단어 빼놓고 내가 주제를 정했어. 뭐 뒤에 눈썹모가 부족한 사람을 쓸 거야. 이러면 여기다가 쓰세요. 나 눈썹모가 부족한, 여기다가 써볼게요, 제가. 눈썹이 부족한 사람을 시술했어. 근데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블로그는 블러 처리가 되니까 시술이란 단어는 쓰지 말고 만약에 쓰게 되면 작업이라는 단어로 바꿔줘.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글자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1500자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여러분이 그냥 쓰고 싶은 거 뭐 1000자 이내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하지만 GPT를 돌릴 때는 1500자 이내로 너가 글을 써줘. 이렇게 딱 치면은 GPT가 글을 써줄 거예요. 요렇게. 사실 요즘은 AI를 많이 활용하니까 제가 GPT를 알려드리는 건데 진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 머리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적는 게 좋아요. 뭐 내 생각인데, 내 블로그인데 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남들이 좀 봐도 되지. 오히려 사람이 쓴 글이라서 더 좀 공감도 많이 되고 호응도 많이 되니까 저는 직접 쓰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근데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때 GPT를 쓰세요. 그리고 나는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분명 넣어야 하는데 이 블로그 GPT가 쓴 글을 보면은 사진 넣을 곳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더 넣어보자면 글을 이렇게 쓴다는 가정하에 사진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 근데 또 내가 사진을 10장을 넣을 거다. 아니면 5장 넣을 거다. 내가 사진을 8장으로 할게요. 중간이니까 8장을 넣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진의 자리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보이죠? 이렇게 사진. 이렇게 사진에 대한 자리도 다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쓰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라도 쓰세요, 블로그. 그리고 GPT를 너무 다 복붙하지 마시고 내 생각도 어느 정도 쓰면서 GPT를 조금 복붙해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면.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썼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 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 오후 4시에는 무조건 고정이고 또 금요일에 또 하나 올라가는 게 있어요. 유튜브 정규 콘텐츠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저희가 링크를 채팅방에 보내드리지만 여러분도 약간 알림이나 뭐 구독 같은 거를 좀 설정해 두시면은 올라갈 때마다 뭐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해놓으시면은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금요일에 또 라방을 진행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돌아올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뭐 이 주제가 있으면은 채팅방에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뭐 혜원쌤한테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되시고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어요, 채팅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희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열심히 썼던 주아쌤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